많은 분들이 백스윙, 다운스윙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스윙, 다운스윙 속도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 동작까지 굉장히 천천히 하다가 그 이후부터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로리 맥길로이나 브라이슨 디셈보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굉장히 빠르게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도 굉장히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 여기 테이크백 동작까지만 천천히 해주고 올렸다가 바로 내려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 백스윙 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탑에서 너무 많이 멈췄다가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탑에서 너무 많이 멈췄다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제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뺏겨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윙을 할 때 반동을 줘야 되거든요. 반동. 스윙을 할 때 너무 정적으로 이 상태에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네를 탈 때처럼 이런 식으로 반동을 주면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백스윙을 올릴 때 내가 동작에 대해서만 너무 세세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뭐 테이크백은 이런 각도로 들어야 되고, 백스윙 탑은 이러한 각도로 들어야 되고, 뭐 저러한 각도로 들어야 되고, 너무 많이 생각하는 나머지 백스윙 속도가 너무 천천히, 그리고 힘이 굉장히 많은 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게 뭐 동작이 안 잡혀서 동작을 연습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정작 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칠 때 그렇게 하면은 리듬과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공을 앞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보디빌딩, 뭐 피트니스 대회처럼 이렇게 자세만 잡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멈춰가면서 백스윙 막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막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고 던지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백스윙은 던지는 느낌으로 가볍게. 그렇게 되면은 상체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시게 돼요. 힘이 빠지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백스윙 크기만큼 자연스럽게 올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올리시고,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도 다운스윙 스타트 할 때 너무 여기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딱 백스윙 탑에 딱 클럽 헤드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다 하시면은 그대로 힘을 빼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다운스윙 스타트 때도 힘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면 안 돼요. 너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다운스윙 스타트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클럽 헤드가 열려 맞는 그러한 샷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스윙 스타트 때도 천천히 반동을 주면서 쿵 하고 이렇게 그네를 탄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그네를 탈 때 막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힘을 이렇게 써가면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내려왔다가 밑에서부터 반동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스텝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추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샷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 때 너무 일일이 신경 쓰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신경 쓰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프로인 저도 이렇게 치면은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네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가볍게 던져주시고 다운스윙도 가볍게 던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치신다면은, 자, 힘도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 뭐 거리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일이 각도에 연연해 가면서 스윙은 이런 거야 하면서 올리시지 마시고, 자, 그네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하실 때 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치실 때 요렇게 붙어서, 팔꿈치가 붙어서 내려오는 게 정답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팔꿈치가 붙어서 내려오는 스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좁아들게 하는 스윙 자체가 뭐가 문제냐? 거리가 일단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거리는 큰 아크에서 생긴다 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백스윙 때는 큰 아크를 만들어 놓고 다운스윙 때 작은 아크로 내려오면은 비거리가 과연 나게 될까요? 안 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시는 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꿈치가 붙는 샷. 이렇게 치면은 생크나 완전 우측으로 가는 볼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샷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넓게 유지해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자, 오른 팔꿈치가 붙는다라는 느낌이 아닌 오히려 펴진다 라는 느낌으로 내려와야 이 공간을 뒤쪽에서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넓게 써야 이 팔로스로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팔로스로도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넓게 오른팔을 오히려 펴주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공간이 유지가 되면서 비거리도 늘어나고 큰 아크 때문에 원하는 거리와 원하는 방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탁구를 칠 때 막 이 탁구 라켓면을 돌려가면서 치지는 않잖아요. 이 라켓면이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지게 그렇게 치실 겁니다. 이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라켓 운동이거든요. 그 탁구채를 길게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럽 헤드가 이런 식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야 면이 너무 돌아가지 않은 채로 아니면은 너무 닫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스퀘어로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지는 게 제일 베스트인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하실 때 너무 이제 이렇게 손목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손목으로 돌려가면서 팔로만 올리시지 마시고 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45도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요게 어렵다 하시면은 자, 오른손 모양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백스윙 때 오른손 모양이 45도 정도 이렇게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백스윙의 모양이 잡히게 되고 백스윙의 크기도 잡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받치는 듯한 모양으로 되게 된다면은 자연스러운 백스윙 모양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연습의 소범준 프로입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께서 비거리를 많이 내려다 보면은 이제 백스윙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채로 여기 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힘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리듬도 깨지고 정작 볼을 칠 때 이 헤드 끝에 힘을 못 싣고 그냥 스윙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백스윙 때 편하게 가벼운 느낌으로 백스윙 방향으로 던지고 다운스윙 때도 던지는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백스윙 하실 때 굉장히 뭐 일일이 여기 테이크백 어떻게 들어야 되고 각도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리듬에 대해서도 깨질 수 있고 템포에 대해서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이제 볼을 칠 때 정확히 힘을 못 내고 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백스윙 방향으로 누군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클럽 헤드를 백스윙 방향으로 던져주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백스윙이 잡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다운스윙 때도 힘을 빼고 치셔야 되잖아요. 다운스윙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거리는 많이 냈을 수 있을지언정 방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자, 리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힘만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힘만 가지고 치시는데 정작 방향에 대해서는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비거리를 내면서 똑바로 가는 거를 많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두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백스윙 때 힘을 빼고 백스윙 방향으로 던져야 되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힘을 빼고 던져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다운스윙 때 던질 때 힘을 어느 방향으로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자, 다운스윙 때 던지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발 옆쪽으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을 가지고 내가 이 힘을 이쪽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이 떨어뜨리는 방향을 이쪽으로, 내 오른발 옆쪽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방향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가방에 무거운 물건을 채워 놓으셔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임팩트 백이 있으시다면은 그 무거운 임팩트 백을 이쪽 바닥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시냐, 이렇게 백스윙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든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때 이 오른발 옆쪽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른발 옆쪽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오게 해줍니다. 자, 이 가방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자,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이쪽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손은 자연스럽게 스피드를 받으면서 관성에 의해서 알아서 여기까지 지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의 느낌은 가져오면서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닌 이쪽 방향으로 정확히 던져줬을 때 알아서 헤드에 가속이 붙으면서 비거리를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고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방이나 공 같은 게 있으시면은 백스윙 방향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프로들은 동작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치는 게 아닌 이 뭔가 던지는 느낌으로 반동을 주면서 스피드를 내면서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체에 힘이 빠지게 되고 헤드 스피드를 정확히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방을 준비하셔서 이제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누군가 옆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가방을 백스윙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상체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백스윙 때 던지고 다운스윙 때 던지는 느낌으로 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방향으로 던지고 다운스윙 방향으로 똑같이 또 던져주세요. 자, 이제 제가 채별로 비거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리를 더 많이 내려고 하려면은 이 로프트 각도가 임팩트 순간에 많이 세워진 채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뜬 상태에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임팩트 때 이 손목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힌지를 오른손에 요렇게 접히는 거를 문 경첩처럼 접히는 거를 힌지라는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요 힌지를 임팩트 때 요렇게 유지시켜 주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힌지 각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할 때 단순히 손목만 안 쓰고 들어와야지 하고 손목에 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손목에 힘을 줘서 들어오는 게 아닌 그냥 이 손바닥에 방향만 조금씩 조정하면서 들어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의 방향이 너무 밑에를 바라봐도 안 되고 너무 위에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손바닥이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닫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을 우리는 거리도 보내고 싶고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면이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손바닥이 밑사선, 대각선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임팩트 때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로프트 각도가 눌려 맞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비거리와 방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7번 아이언을 그러한 느낌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손바닥 면이 45도 방향을 바라봐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힌지를 안 준 샷 같은 경우에는 스쿠핑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이 열려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만 높게 뜨고 정작 스피드가 나와도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닫혀 맞거나 아니면은 공만 높게 솟아나는 그러한 샷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샷이 안 나오기 위해서 이 힌지를 들어오는 거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이 오른손바닥이 이 힌지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밑사선, 대각선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서 임팩트를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로프트 각도가 눌려맞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백스핀 양이 최대한 적으면 적을수록 비거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트랙맨이나 GDR에서 치실 때 백스핀 양이 2000 초반대가 나올 때가 제일 거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2000 초반대가 나오는 스윙을 하시려면은 어퍼블로우로 채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면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채를 치셔야 되는데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만의 꿀팁입니다. 저만의 꿀팁이고, 자, 티를 조금 더 꽂을 때 굉장히 높게 꽂아주세요. 자, 높게 꽂아준 상태에서 최대한 이 축을 이렇게 뒤에서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많이 올려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헤드의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이렇게 높게 해주려고 해도 헤드가 이렇게 높게 지나가지 않으면 어퍼블로우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벽면이 있다면은 이 벽면에 클럽 헤드가 닿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 연습을 몇 번 해주신 다음에, 자, 어드레스 쓰실 때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 올려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샷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느낌으로 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거리와 방향 둘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요번에 알려드릴 거는 볼 스피드를 내기 위한 손목 스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볼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이 임팩트 구간 때 스피드가 나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손목 스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목 스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손목 스냅 아니면은 클럽 헤드를 던져준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할 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스쿠핑 되면서 이렇게 왼팔이 접어지는, 그래서 막상 볼을 이렇게 쳤을 때 치키닝이 나오는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 스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손바닥이, 오른손바닥이 위로 뒤집어지면서 하는 게 아닌 요런 식으로 올려쳐주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공이 없어서 요런 동그란 구체를 가져왔습니다. 손목 스냅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요런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손목 스냅은 요렇게 기분 나쁘게 머리를, 뒤통수를 툭툭 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손목 스냅인데요. 많은 분들이 손목 스냅 할 때 머리를 요렇게 치려고만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손목 스냅 방법이 아니고, 정확한 손목 스냅 방법은 이런 식으로 힌지를 살려서 기분 나쁘게 머리를 치는 게 바로 정확한 손목 스냅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한 손목 스냅을 하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 오른손목의 힌지를 유지한 채로 들어오는 것과 기분 나쁘게 머리를 쳐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오른손목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밑사선 방향을 내려다보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픽6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오른손바닥의 모양이 이렇게 잡혔다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볼 쪽으로 끌고 오면서 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 여기 누군가의 머리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머리통을 기분 나쁘게 툭툭 치고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클럽 헤드에 스피드가 생기면서 이 클럽 헤드 로프트 각도 이렇게 눌려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탄도와 비거리와 볼 스피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느낌으로, 자, 기분 나쁘게 머리를 치는 느낌, 이렇게 올려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손목 스냅을 하실 때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식으로 손목만, 그냥 클럽 헤드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샷이 나올 때 이렇게 팔로스루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치키닝이라는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샷을 치게 되면은 정작 헤드 스피드는 안 나오고 볼은 이런 식으로 깎여 맞으면서 슬라이스 볼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손목 스냅 방법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올려 쳐줘야만 이 클럽 헤드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닿치면서 볼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 클럽 헤드를 던지려고, 이 스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픽6 지점입니다. 저는 이 픽6 지점에서 손목 힌지를 이렇게 잡아둔 채로 이 상태에서 손목 스냅을 이 지점에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힘을 쓰면서 손목 스냅을 해주게 되면은 캐스팅 동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목이 풀려 맞으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부터 힘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여기서부터 힘을 쓰게 되면은 내가 정작 원하는 타이밍에 클럽 헤드를 풀어줄 수 없는 경우가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6 지점에서 무조건 손목 모양을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머리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올려쳐 주신다면은 원하는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볼 스피드를 올린다는 거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올린다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럽 헤드 스피드를 올리려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클럽 헤드를 던져줘야만 그런 클럽 헤드의 가속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타이밍에 클럽 헤드를 어떻게 던져주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클럽 헤드를 던져준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럽 헤드를 던져준다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만 아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제 몸에 들어와서 쳐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기에 이 클럽 헤드를 던져준다는 원리 자체가 지렛대의 원리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낚시를 할 때나 낚시 이렇게 캐스팅 동작을 할 때나 검도 동작을 할 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프에서도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렛대의 원리가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지렛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렛대의 원리 자체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많은 힘으로 이 클럽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런 많은 힘보다도 정확히 골프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낸다면은 적은 힘으로도 큰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 자, 정확하게 여기 왼손바닥 볼 쪽에 받쳐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P6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수평으로 클럽 헤드를 오른손으로 보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면서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힌지를 유지한 채로 들어와라, 이런 말은 레슨 받으실 때나 아니면 유튜브 보실 때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힌지를 유지하고 임팩트까지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힌지를 유지한 채로 임팩트에 맞았는데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면은 클럽 페이스가 무조건적으로 열려서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스윙은 헤드 스피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임팩트 이후에 리코킹, 그러니까 리콕이라는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백스윙 때 우리는 이렇게 코킹을 하잖아요. 이 코킹이라는 동작 자체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코킹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로프트 각도가 눌려서 맞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면은 당연히 헤드 스피드가 안 나오잖아요. 자, 리콕 동작을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속이 나오면서 클럽 헤드가 스피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콕 동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리콕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콕 동작을 연습하실 때 이러한 스탠드백이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팔로스루 동작 부분에다가 이렇게 세워 두시고, 자, 이 헤드 라인이 이 라인을 타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팔로스루 동작 때 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 있는 느낌으로 해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리콕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힌지는 유지된 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팩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클럽 헤드 스피드가 가속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정타를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타를 잘 맞출 수 있는 레슨법이나 연습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 3개를 두고 이 공 사이에 있는 공을 치는 그런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있는 공만 치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연습을 했을 때 너무 공을 맞추는 거에만 치중한 나머지 손으로 가져와서 공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정타에 대한 레슨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클럽 헤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럽 헤드는 손으로 가져와서 맞춰야만 정타가 나오는 게 아닌
정확히 잘 던져줘야만 정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가져와서 맞추려는 느낌보다는 클럽 헤드를 잘 던져주려고 했을 때 그 빈도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클럽 헤드를 잘 던져서 정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오른손 한 손만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오른손 한 손만 가지고 하는데, 자, 왼손이 남잖아요.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짐을 져주시면 됩니다. 자, 뒷짐을 져주신 상태에서 스윙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드느냐, 요렇게 하프까지만 들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프까지만 들어주실 때, 자, 손으로만, 이렇게 팔로만 들어주면 안 됩니다. 클럽 헤드가 가는 길로, 자, 상체도 이렇게 같이 가주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 볼을 쳐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볼을 한 손만 가지고 쳤을 때 클럽 헤드가 무게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백스윙 때도 내가 원하는 스윙 크기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다운스윙 때도 이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면서 클럽 헤드가 어떻게 던져지는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연습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약간 이제 저만의 꿀팁인데, 새끼손가락을 그립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놔주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손 같은 경우에 새끼손가락을 놔주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립을 똑같이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빈스윙 몇 번 하시고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이 다운스윙 할 때 레깅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뭔가 손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무게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스윙 몇 번 해주시다가, 자, 똑같이 들어가서 쳐보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화면만 가지고는 자세히 잘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자,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떼고 잡게 되신다면은 손목에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손목에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면서 클럽 헤드 무게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클럽 헤드의 무게를 가지고 이 클럽 헤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던져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빈 스윙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공을 치려고 할 때 아마 또 손에 힘이 들어가시려는 경우가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공을 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빈 스윙을 통해서 클럽 헤드의 무게를 자꾸 느껴주시려고 한다면은 클럽 헤드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정확히 던져지면서 정타의 확률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드 정타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우드를 치실 때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에서 치실 때는 매트에서 치다 보니까 매트가 푹신푹신해서 그냥 대충 치더라도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근데 막상 필드에 나가게 되면은 잔디와 공이 굉장히 땅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공을 어떻게 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손으로만 가져와서 이렇게 찍어 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만 가져와서 찍어 치려고 할 때 이 헤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땅에 이렇게 박혀 맞으면서 헤드 스피드도 안 나고 공도 정타도 정확히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언이랑 같아요. 아이언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데, 우드를 치실 때 손으로만 자꾸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만 자꾸 가져오려고 하시면 안 되고 체중 이동을 정확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중 이동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더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더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드가 다운블로우로 찍혀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손으로만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주신다면은 우드 정타 쉽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드를 다운블로우를 치실 때 정확히 정타를 맞추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실 때 어떠한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좋냐면은 이런 네모난 각진, 지금 저는 가방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런 가방보다도 좀 딱딱한 벽돌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해준 다음에,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주시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준 상태에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정확히 더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드도 다운블로우로 그리고 정타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왼쪽으로 정확하게 체중 이동을 실어주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드 정타 손쉽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웨지, 그러니까 어프로치 할 때 정타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매트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공을 치실 수 있지만은 잔디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에 손으로만 가져와서 이렇게 찍어 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시면은 거리감이 안 맞고 그리고 스핀 컨트롤이 안 돼서 공이 굉장히 낮게 굴러가서 멀리 가는 그러한 볼을 치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를 하실 때 이렇게 핸드 퍼스트 동작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이랑 웨지랑 이어져서 Y자, 소문자 Y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할 때 이 Y자 모양을 이렇게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되는데, 어드레스 할 때 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 그러니까 명치 앞에 있잖아요. 이 명치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자, 백스윙 때도 명치 앞에 있게, 그 다음에 다운스윙 임팩트에도 명치 앞에 있게, 그리고 팔로스루 때도 명치 앞에 있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신다면은 적어도 뒷땅은 안 나옵니다. 탑볼은 나올 수 있어도 적어도 뒷땅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Y자를 유지해주고 이렇게 클럽 헤드를 내 몸 앞에 있게 유지해주고 스윙을 하신다면은 어프로치 정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